네, 목요일의 인기 코너 선곡 진검승부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준비보다 선곡 준비가 훨씬 더 어렵다는 승부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뭐 추워졌다 더워졌다 막 비가 왔다가 난리네요. 네. 월동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완전 겨울이 갑자기 막 온 것 같아서. 아니 네. 오늘도 따뜻했어요. 아, 날이. 그래요? 예. 아니 아침에 추웠어요. 아, 네. 오늘 하루만 해도 온도 차가 뭐 거의 7, 8도 이상 나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정치인들에게 월동 준비는 뭘까요? 후원금이죠. 후원금. 따뜻한 아하하하 예 뭔가 좀 뭘 하셔야 그 퍼포먼스든지 무슨 뭐 하셔야 그 후원자들이 후원을 해주실 텐데. 네. 네. 원외 정치인들은 후원금 못 받잖아요. 정당 후원금이라도 정당 잘 후원금. 받아야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 정당 후원금 좀 많이 좀. 자, 오신환 전 의원 오셨으니까요. 지금 세간의 화제 중에 하나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네, 대권 도전 공식화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장 출마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셨어요. 네. 그런데 시기상으로 보면 너무 대권 도전으로서는 이르고 서울시장 출마 막 지금 후보들 이야기하시는 때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밀리듯이 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시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제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 그런가요? 제가 봐서는 뭐 지난 대선 이후에 한 번 더 도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갖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고 네. 특히 그 사무실을 희망 22로 명시하면서 아. 21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명분 없는 네. 그런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절대 출마 안 할 겁니다. 예, 아, 예, 저는 예. 뭐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자, 이정미 전 의원께서 보시는 우리 유승민 전 의원의 대권 도전 현실성과 또 뭐 필요성 이런 점들을 보신다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것은 숙제처럼 여기실 거라고 보는데 예. 저는 여전히 당내 벽을 뛰어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당내벽. 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로 과연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는가?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정체성이 국민의힘 전체를 통합시켜낼 수 있겠는가? 이런 모든 문제들, 사실 이게 당내 문제가 가장 그 첫 번째 단추이고 결정적인 단추가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예선만 통과하면 본선에서 뭔가 경쟁력이 있는 팀이 늘 예선에서 미끄러지는 이런 그럼 문제.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당내에 지금 이정미 의원님 말씀처럼 네. 그것이 극복이 된다면 저는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더 가장 확장성이 높은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뭐 사실은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하면서 다시 새보수당에서 통합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TK 정서가 오히려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데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그 부분도 본인이 여러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도 많이 남았고 계속 나올 문제니까요. 차차 다시 또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 주제 말씀드릴 상황인데 1117님 문자를 주셨어요. 오늘 신디하고 미디 나오는 날이네요. 이 코너 너무 재미있어요. 기대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재. 자,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는요. 도대체 어디로 가나 공수처입니다. 이게 연내 출범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막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주제에 맞춰서 과연 어떤 선거를 해오셨을지 오신환 전 의원 가까스로 3연패를 극복하고 네, 다시 연승가도의 힘을 보태고 계시는 신디의 선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거북이의 왜 이래입니다. 정말 이 추윤 갈등 그리고 검찰 개혁, 공수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 정말 왜 이래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좀 종결이 되고 지금 뭐 코로나 확산 그리고 뭐 경제 문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진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뭐 최근에 카페를 열어보고 자영업자의 길을 가보니 진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네. 언제까지 이 정권 안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싸움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니 안 하니 이런 논쟁만 해야 되는지 정치권이 좀 답답해서요. 거북이 왜 이래?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마. 예, 그런 의미로 선곡을 했습니다. 예. 짧고 굵게 왜 이래?
자, 여기에 맞서는 이정미 전 의원 미디는 과연 어떤 선곡을 했을까요? 음악 주세요. 강렬합니다. 자, 가수 제목 또 이유. 개그맨 이수근 씨가 부른 갈 때까지 가보자. 예. 뭐 딱 들으면 바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뭐 법 개정이냐 비토권이냐 윤석열이냐 추미애냐 이 끝없는 치킨 게임 속에서 정치는 사라졌고 민생도 실종돼 있죠. 예. 한마디로 뭐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국회 상황이라든가 공처 네. 상황,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는가. 예. 그분들이 갈 때까지 간다면 국민들도 갈 때까지 갈 수 있어요. 갈 데가 어딜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은 갈 때까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노래의 언제 제목은 갈 때까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한번 그런 갈 때까지 뭔가 화가 들어가 있는 듯한 네. 제목. 자,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두 DJ 선곡 중에 어떤 곡이 더 주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바로 샵 8001번이나 MBC 미니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실 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시는 동안 저희들은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주제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미, 오신환 두 분의 선곡 진검승부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공수처장 추천 후보위원회가 결국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실패했습니다. 3번이나 표결에 들어가서 4명까지 후보군을 압축했지만 결과적으로 6명 이상 표를 얻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추천위 활동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추천위 자체도 어렵게 구성됐던 상황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도 사실 꽤 많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이정미 의원님. 뭐 이렇게 비토권이 발휘가 돼서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고 하는 예상은 다 했지만 예. 또 국민들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안에 정치력이 좀 발휘가 돼가지고 합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또 이런 결과밖에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이제 공수처가 뭐 되는 거냐 이런 질문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조금 좀 아쉬웠던 것은 결국은 이제 제1야당이 두 사람이 끝까지 비토권을 놓을 거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좀 집권정당 안에서 공수처를 꼭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의 전략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야당 추천 야당 추천 후보를 후보 받아들이는. 중에서 그래서 뭐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도 담당을 했었고 한보비리 사건도 담당을 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후보를 같이 합의하자고 했을 때 과연 그 국민의힘이 당황했겠죠. 네, 비토권을 놨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권 정당은 봐라, 국민의힘은 저 공수처 안 하려고 한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봐라, 저 집권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한다. 이런 명분만 그냥 쌓고 끝나버린 이런 결과가 됐거든요. 과연 진짜로 이거를 합의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었던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좀 갖고 높은 있습니다. 수준의 전략이 아쉽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정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비토권이라는 것이요. 왜 야당이 비토권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총 7명의 위원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추천한 후보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4명 안에도 있으면 거기서 결과적으로는 여당에서도 비토권을 행사한 거죠. 기존의 야당의 후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누굴 탓할 것이 아니라 합의가 못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그냥 뭐 한 3번 정도 투표했다고 해서 안 된 것을 가지고 그냥 위원회 자체를 깨버리고 다시 그냥 뭐 법을 개정해서 그 비토권 자체에 대한 것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이미 그것은 답정너죠. 정해놓고 그냥 뭐 한번 해보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의 취지에 반하는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신환 의원님, 그 여당의 태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대한변협 회장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그 후보 추천위원회가 완전히 정치의 복사판이 되어 있었다. 도저히 여당 야당 추천 후보 간 자기가 추천된 당의 입장만 대변할 뿐 합의나 또는 어떤 뭐 이 대화에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국민의힘 추천 위원 두 분은 서로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도 비토를 하더라. 네. 이런 말씀까지 나오셨어요. 그거는 뭐 전반적으로 뭐 여권 여당의 비판도 있어야 되겠죠. 국민의힘 측도 조금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될 지점 아닌가요? 물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공수처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반대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게 좀 어쨌든 수용됐겠죠. 법 취지 자체가 7명 중에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그 공수처를 설립할 때부터 여당이 그것을 명분 삼아서 사실은 견인해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미 그러면은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비토권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저 높은 단위에서의 전략을 지금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 중립 독립성 그리고 이 정권에서 출범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공수처장이 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제도에서 보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네.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예. 이미 비토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네. 자, 이정미 의원님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어쨌건 과거는 그렇다 치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당으로서는 공수처 출범이라는 더 커다란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당위성이 축적됐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법률 개정 단계로 이제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뭐 예산안도 지금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이렇게 딱 마음 먹으면 깨끗합니다. 앞으로는 제1야당 표결권 없이 그냥 180석으로 모든 걸 다 그냥 밀어붙이겠다 하면 깔끔한 거죠. 그런데 네. 그런 것에 대한 또 여론의 어떤 부담. 그 부담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협상하고 되니 안 되니 이런 공방들을 상당 기간 또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또 이거를 이제 법사위부터 시작해가지고 표결에 붙이는 과정에서 뭐 국민의힘은 이런다고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네. 또 물리적인 저지를 하려고 또 나올 거고 국민들 앞에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는 일단은 정치력을 한 번 더 발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정치력을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발휘해서 예. 국민의힘도 저는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추천위원도 냈고 후보자도 추천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6명 안 되면 그냥 나몰라라가 아니라 일단은 공수처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공수처장을 그러면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입장을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내놓고 제일 집권 여당도 국민의힘을 조금 더 설득해서 정말 극단적인 대결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안 되도록, 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오신환 의원님, 예. 뭐 상당히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대안 같으신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추천이 해체하면 안 된다. 그건 깡패짓이다. 검찰 압박용이다. 계속 논의하자. 이런 말씀 주시는데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제대로 뽑자는 말씀이냐 아니면 시간을 계속 끌자는 말씀이냐 사실 이게 조금 혼돈스럽기도 하고요. 네. 차라리 이전에 보이던 정치권 행태 말고 정말 한번 여야가 만나서 공수처장 후보자 우리도 진정성 있다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뭐 공수처를 처음에 논의했을 때 예. 집권 여당에서 사실상 이 출범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야당 추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도의 예. 여당의 마음가짐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조건적인 반대를 계속하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부담이죠. 예, 부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한 번 해보고 이것을 그냥 파토낼 것이 아니라 예. 다시 재추천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양쪽이 명분 있는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전격적으로 높은 단위에서의 전략을 가지고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을 오케이 동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자기네들의 후보들을 비토한다면 네. 그거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예, 예. 자기 이 네, 덫을 그런 정도의 자기가 파는 명분을 거죠. 갖고 예. 만약에 했는데도 안 된다면 저는 뭐 그러면 법률 개정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죠. 명분이 생기고.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정미 의원님 지금 올라서 있는 후보들 가지고 다시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김경수 후보라든지 뭐 제3자가 봤을 때 괜찮지 않겠어?라는 분이 계시지만 만약에 다시 하자, 다시 재추천하자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여당이 사실 전혀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친검찰이라든지 이런 분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번 예. 판에 예. 정리가 좀 잘 됐으면 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는 무조건 뭐냐면 여야의 책임 있는 대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상호 신뢰 의지 이걸 확인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 정치적인 힘이 발휘되지 않은 진정성 상황에서 있는 정치. 네. 예, 그런 정말.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집을 몇 번 져도 뭐 사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집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합의하는 거. 그 속에서 이제 대한변협 같이 제3지대에서 네. 이제는 좀 우리가 들러리가 아니라 그렇죠. 좀 괜찮은 후보자들도 우리가 다시 좀 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국민도 감동할 텐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김경수 후보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했잖아요. 네. 그게 어쨌든 6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여당 쪽 그리고 변협이나 법원행정처장의 경우가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반대자가 있었다는 그중에? 반대자가 있었다는 예. 거예요. 예. 어쨌든 예.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까지 반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2명의 위원이 둘 다 자기가 추천한 사람을 까지 반대했다면 그건 명분이 없죠. 지금 네.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데 여당에서도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좀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이 공수처장을 추천한다라는 생각까지 갖고서 접근한다면 저는 공수처 출범이 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좀 가볍게는 아니지만 짚어보겠는 게 지금 오늘 바로 터진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문제요.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법무부 입장이고 검찰 측에서는 이것은 너무 쫓아내기 아니냐 이런 그런 반응입니다. 오신환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예전에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할 때 네. 예, 그것이 검찰이 이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문제들을 문제 삼아서 수사하는 과정들 자체 누가 보나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을 감찰부에서 평검사가 그렇게 불시에 들어가서 독대하면서 면담으로 감찰하겠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결국엔 나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자체가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고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부분은 합당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합당하지 보고요. 않다. 예. 이정미 의원님.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장 자격 없다면 자르든가, 예, 아니면 뭐 두 사람이 같이 책임을 지든가, 예. 좀 국민들한테 이런 상황으로 뭐 사실 몇 달 동안 이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 이래, 사이에서 뭐 진짜.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거의 그런데요. 무관대가 선곡은 없고. 갈 때까지 가보자고 선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래 진짜. 네, 청취자분들 의견이 엄청나게 많이 도착을 했는데요. 다 소개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4208님, 오신환 전 의원의 선곡 딱임. 네, 김영자님, 갈 때까지 가보자. 제목 그대로 딱 와닿네요. 6491님,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더 끌리네요. 뭔가 강한 어필처럼 느껴져요. 정기혜님, 거북이 왜 이래? 버스가 안 오네요. 바람 불어 추운데 이유 버스 왜 이래? 왜 이래 진짜. 예, 이거 막상막한데요. 과연 어떨까요? 오늘 두 분 선곡 스타일이 비슷해서 표도 정확히 반으로 갈렸답니다. 이런 일도 있나요? 그런데요, 5.5 대 4.5로 미디의 승리입니다. 아이고야.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갈 때까지 갔어. 갈 때까지 왔네요, 결국은. 네, 오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